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사회복지정책론 이제 수업이 진행됩니다. 자,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사회복지정책론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 가속도가 붙다 보면은 좀 편안해질 것이고, 그리고 재미도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 첫 장 20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개요가 나와 있죠. 뭐 회차별로 출제 분포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그 약간의 이제 변동이 있지만 꾸준하게 출제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키워드로 본 출제 분포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11문제가 나온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후에 설명할 때 이 가치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21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1장 한눈에 보기, 목차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그리고 구성 요소, 그리고 영역,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차를 보는 습관을 자꾸 기르지라는 것이죠. 한눈에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2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페이지는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꾸준하게 나눔의 집 교재를 봐왔습니다만은 그 참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한 번도 출제가 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출제가 한 번도 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부분을 그냥 건너뛸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첫 시간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출제된 적은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 우선 사회복지라는 말과 정책이라는 말이 합성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회복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질문 드렸습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백미 놀 것입니다. 사회복지란 그동안 계속 공부를 했는데 과연 뭘까? 상당히 좀 그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누가 묻거나 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개념이 정리가 안 될 때는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회 플러스 복지로 구성됐다는 것이죠. 사회라는 말과 복지입니다. 우선 복지는 무엇입니까? 복지는 영어로 웰페어. 자, 이 말은 웰이라는 말과 페어, 이 말이 합성이 된 말이죠. 그러니까 웰, 여러분들 그 웰빙 할 때 웰자 기억나시죠? 이것은 그 뭐 잘 또는 평안한 좋은 상태, 안녕 상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웰페어가 복지인데 웰빙이라는 용어도 사실상 복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웰빙이나 웰페어나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페어는 뭡니까? 페어는 이것은 어떤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있다. 그러니까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다. 그러니까 잘 있는 상태, 잘 있는 상태.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잘 지낸다는 것이죠. 잘 지낸다. 우리가 그 평상시에 사람들 만날 때 인사를 하죠. 안녕하십니까? 할 때 이 안녕, 안녕이라는 말과 사실상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 안녕이라는 것은요, 행복이라는 말과도 사실상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것은 사실 행복하십시오, 행복을 빕니다,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복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복지만 가지고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항상 사회라는 말이 붙는다는 것이죠. 왜 이 사회라는 말이 붙을까? 예, 사회라는 말 영어로 소셜이라는 말인데, 자, 여기서 그 사회가 붙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복지를 추구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개인의 복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복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다 잘 지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일단 첫 번째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복지를 추구함에 있어서 이 사회가 주체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복지는 개인 스스로 알아서 잘 살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을 지고 개인의 복지를 추구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의 대표체가 무엇입니까? 대표체. 그러니까 조그만 사회가 계속 이렇게 커지다 보면은 결국은 국가가 됩니다.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의 대표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복지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을 공부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주로 정부가 중심이 돼서 정책을 이끌어가는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인 것이죠. 사회가 중심이 돼서 개인의 또는 각자의 복지를 추구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여기서 말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에 보시면은 그 2 해서 사회복지 정책의 포괄적 범위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런 말 나와 있을 겁니다. 정책이라는 말은 어떤 그 계획이나 지침 그리고 과정 뭐 이런 말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 아주 심도 있게 아주 학구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의 이 지침이 되는 또는 이제 과정이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책은 정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어떤 그 가정 내에서도 정책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은 그 항상 행복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라든가 우리 가정은 어떤 이제 큰아들의 뭐 이렇게 공부로 성공할 수 있게끔 모든 그 가족들이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침이라든가 또는 계획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단 보시면은 그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별 개념의 차이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그 역사 부분을 공부하면 조금 그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이제 영국은 사회복지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대신 사회정책 그리고 사회행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 책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사회서비스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죠. 그 사회복지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그 외국에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나름대로 만든 용어가 사회복지인 것이지 다른 나라들도 다 똑같이 사회복지라는 말을 쓴다라고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렇게 이제 그 사회복지와 관련된 비슷한 용어들로 사회정책, 또는 뭐 사회행정, 사회서비스, 뭐 그렇게 부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6번째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사회복지 정책보다는 이제 넓은 범위를 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은 그 사회복지 이것도 사회복지였나? 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사회복지 정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그 어떤 이제 외국 간의 비교를 할 때 사회복지 예산을 비교를 할 때 그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사회 정책에 또는 이제 사회 지출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상당히 밑으로 떨어지겠지만요.